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이제 온라인 강의, 네, 공연기획 마케팅 수업이고요. 네, 2주차 수업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OT를 했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수업이 이제 공연 예술 경영, 네, 예술 경영입니다. 네. 네. 음. 저희가 이제 공연 예술 경영 이제 파트 오늘 처음 나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올려드린 그 수업 강의 계획서에 보면 오늘 나가는 파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앞에 개념하고 공연 예술 개념하고 기능, 그러니까 상당히 앞에 간단한 부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실질적인 실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PPT 올려드리고, 제가 사실 이제 너무 창피한 얘기긴 한데 파워포인트를 처음 써봤어요. 이런 거 되게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실질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요? 기계에 너무 능하지 않잖아요. 예술인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실무적인 일이나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에 상당히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계를, 사실은 기계 같은 건 상당히 얼리 어답터인데 사용할 줄 몰라요. 아이폰 유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진도 그냥 카톡 뭐 이런 정도만 하지 사실 뭐 다른 거 쓰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계를 쓰는 거 잘 못하는데 뭐 파워포인트니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하느라고 조금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나가는 파트는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부분, 네, 그런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들을 그냥 잘 알고 계시면 유익한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연 기획에서 뭐 수요니 공급이니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개념화 시켜서 이제 제가 정리를 그냥 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나중에 또 이제 어떤 부분이든 쓰실 부분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예전 뉴스랑 또 이제 요새 올라오는 뉴스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공연계 있는 것들 좀 찾아봤더니 되게 좀 신기했던 거는, 예전에는 이제 뭐 제4의 마켓 이런 것들이 뭐 될 것이다. 그리고 공연계에 좀 새로운 어떤 신개념이 도입했다고 하는 거가 지금 보면 다 하는 거예요. 공연계에 무슨 뭐 어떤 무슨 뭐 ICT 뭐 이런 어떤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공연에 새로운 어떤 무슨 컴퓨터 그래픽을 갖다 넣어서 공연계에 이제 새로운 뭐 어떤 장치가 이제 시도됐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막 있거든요. 제가 그 뉴스 동영상을 이제 이따가 같이 이제 수업에 올려드릴 건데, 그런 거 보면 지금 다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클래식 음악계가 아니어도 이제 다른 저희 강아지가 자꾸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냐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대중음악이든 뭐 연극이든 어떤 새로운 공연, 전반적인 공연 예술계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뉴스에 올라온 게 2015년에 뭐 새로운 어떤 공연의 시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는 게 불과 5년 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뉴스 내지는 신문 기사에서 뭐 한 2008년 뭐 이런 정도 그런 뉴스를 보면 저희가 지금 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올라오는 뉴스를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사실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뉴스의 그 토픽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변한 거예요. 지금은 모든 뉴스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뭐 어떻다, 공연계가 어떻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뉴스 기사도 제가 이제 이걸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강의 자료실에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걸 보니까 너무 뭐랄까요, 한편으로는 참 공연계가 너무나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저희가 이 수업이 마침 지금 이런 시기에 이제 맞물려서 저희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뭐랄까요, 패러다임을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까. 만약에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저희도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을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책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공연 기획 마케팅은 사실 쓸 수 있는 것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이런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새로운 방향, 지금 나오는 책은 코로나 얘기가 없잖아요. 어떤 이런 질병 내지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한 새로운 것을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요새 나오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에 보면은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보면 제가 동영상을 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봤더니 정말 발빠르게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오는 공연 기획 내지는 공연 예술 이런 걸 쳐보니까 벌써 이제 어떤 공연 기획자들이 살 곳이 없어서 유튜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공연 기획을 할 곳이 없고 이제 거의 망해가는 곳이 많으니까 여기를 통해서라도 내가 공연 기획을 하고자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여기서 해보자. 왜냐면 유튜브는 그쵸, 지금 공연 기획을 할 수 있는 곳이 실질적인 공연장이 문을 닫고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는 관객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공연 극장 경영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SNS는 사람들이 집에 있잖아요. 나가지 않고 위험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정말 SNS 요새 방구석 무슨 콘서트 이런 거 같은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공연 기획자들이 지금 당장 빨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를 찾고 할 수 있는 곳이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뭘 하자,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겠어, 약간 이렇게 되는 곳이 공연 예술의 새로운 흐름이 자꾸 이렇게 이런 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세계적인 어떤 매니지먼트사 망했어요. 런던에 있는 그런 그 8월 30일자 뉴스 기사가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어떤 기사들, 그게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진짜 전 세계에 있는 공연계가 흔들리고, 또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그 뉴스 기사에 보면은 정말 캐츠 공연이 다시 이제 재개된다. 근데 그 재개되는데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메이크업, 새로운 공연, 그런 분장이 마스크를 쓰는 어떤 새로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런 공연의 분장 기술이 새롭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또 공연을 하는 어떤 새로운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획자들이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공연 기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기획에 대한 마케팅 내지는 그런 관객을 받는 어떤 사람들, 그런 관객을 받는 어떤 방역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바뀐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되게 중요한 시대가 온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공연 기획 마케팅 수업을 통해서 이거가 지금 저는 되게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 수업이 이제 이게 그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실 이런 수업을 하지도 않잖아요. 온라인 강의라는 걸 저희가 물론 온라인 강의라는 게 사이버 대학교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 뭐 화상으로 하는 뭐 회의 많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도 그런 온라인 미팅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건 결국 정말 코로나라는 하나의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제가 할 거라고 저는 상상 못 했었고, 정말 마이크 바로 샀죠. 네, 수업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학교를 갑자기 안 가는 일이 생겼고, 대면 수업이 아닌 줌으로 레슨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줌도 레슨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유튜브라는 거를 보지도 않았었고, 그런 거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 근데 하다 보니 잘 맞아요. 저의 성향에도 잘 맞아요. 그렇게 레슨을 뭔가 또 영상을 올리는 거 편집 절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뭔가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또 다 적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편집 기술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제가 기획사를 하는 거가 매니지먼트를, 사실 제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도 하나의 실무적인 거를 예를 들면 어떤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물론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그런 거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뭐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는 것도 잘 못하겠는데, 근데 그런 거가 어느 날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고, 인스타그램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핸드폰, 그러니까 아이폰으로도 요즘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좋은 거 사야 되고, 뭐 마이크 있어야 돼요. 잘 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조선대학교 동영상을 가장 먼저 찍었거든요. 학생들한테 수업, 그 피아노 교육의 기초 수업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를, 그때 마침 제가 뭐 제 연주 영상 올린다고 처음으로 유튜브 아이디를 만들고 가입을 하고, 뭐 그때 처음 하나 제 거 영상 올리고 난데 그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한 지가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됐고, 두 번째 학기에 지금 이번 학기는 학교를 갈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돼서 영상을 올리고, 지난 학기 제가 처음으로 피아노 교육의 기초 3인가요? 그 수업 영상 올린 거를, 첫 영상 올린 걸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우선 이상하고, 말도 하나도 안 들리고, 뭐 영상미도 없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6개월 동안 사람이 이렇게 편집이 중요하고, 이렇게까지 이게 중요하구나. 사실 여기 뒤에 조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구나.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꾸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컨텐츠. 내가 뭘 찍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획이라는 것도, 공연 기획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제가 기획사를 하면서
아, 뭐 하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공연을 해야지. 자꾸 기획이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거고, 실제적인 거에 자꾸 기획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해볼까? 인쇄도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괜찮구나. 아니면 어쨌든 클라이언트잖아요. 제 고객한테, 음악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음악가들이 편하게 공연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매니지먼트 사업에 자꾸 뭔가를 더 하게 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을 위한 거기에 저희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다 음악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악가이기 때문에 내가 음악가니까 음악가로서 내가 매니지먼트에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공연 기획이 조금 더 관객들한테 어떻게 해야 이 음악회가 조금 더 좋은 공연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소통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공연 기획자고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이면은 나는 좋은 공연보다는 내가 이 공연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익 창출이 더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왜냐면 어쨌든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어떤 수익 창출이 목적이 되면 그러니까 예술 기획자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공연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스타성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는 거 이제 지금 나오는데 그 공연이라는 거 공연 예술의 그 경영에 있어서 스타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티스트 경영, 예술가 경영을 위해서 좀 스타,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공연을 시키면 당연히 개런티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티켓 값은 올라가고 그런 대형 공연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예인들, 뭐 예를 들어서 옥주현 이런 사람들이 뮤지컬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공연이 이제 팬이 많고 그런 공연의 개런티가 돈이 만약에 저희가 그래서 제작비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초호화 캐스팅이 돼버리면 당연히 공연 제작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당연히 기업 메세나나 내지는 무슨 기업의 후원을 받고 그렇게 되면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공연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부담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티켓 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이제 그 소비자 보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거를 많이 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공연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자 티켓값을 싸게 낼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공연 예술 경영을 위한 부분에서는 사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좋은 연주자를 정말 잘하는 연주자를 이렇게 데려다 쓰는 건 참 좋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거를 잘하는 거가 참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공연 전반적인 예술 경영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이 수업에서 오늘 이제 수업에서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 사실상 이제 이 지금 요새 그거에는 사실 이제 정말 코로나가 뉴스 보면 기사에 보면 코로나가 지금 다 모든 공연 예술계에 코로나 얘기가 안 빠지는 곳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이제 저희가 다 예술을 하지만 모든 공연장이 문을 닫고 공연 예술가가 설 곳이 없고 공연 기획자들이 설 곳이 없고
그러니까 참 되게 슬픈 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교육계가 너무 또 흔들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기사가 너무 다 슬픈 것밖에 없어요. 공연을 공연장이, 뭐, 기획사가 문을 닫고, 매니지먼트사가 막 도산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되게 안 좋네요. 네. 그래도, 또 백신이 나오고, 그래도 이제 기사 중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희망적인, 노래도 해서 막, 그 수익금을 또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곳에 쓰자. 또 이제 뭐 그러기를 바란다. 뭐 이탈리아의 친구가 이제 뭐 코로나 걸려서 이제 그랬던 친구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랑 또 이제 동영상 중에 이제 물론 음악 공연 예술은 아닌데 뮤지컬이랑 연극 기획자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직업으로서 공연 예술 그러니까 뭐 공연 기획자로서의 이제 직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놓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그걸 하는 게 있어서 그분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거 한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롯데 콘서트홀에서 일하는 그 공연 기획자로서의 뭐 하루 뭐 이런 거 그런 거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그냥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한번 보시면서 물론 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어떤 분야에서든 공연 기획 쪽을 관심을 갖고 또 저는 뭐 굳이 이거를 직업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본인 공연을 한 번쯤 이렇게 기획해 보시는 것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맡기시는 것도 편하죠. 근데 이렇게 한 번쯤은 좀 의미 있게 어떤 뭐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든 청소년 음악회든 뭐 발렌타인이든 어떤 뭐랄까 테마가 있는 음악회든 좀 이렇게 해서 한 번쯤은 해보는 건 되게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획 연주 같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걸 되게 제가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베토벤도 이렇게 어떤 타이틀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모차르트 전곡도 했거든요. 그리고 슈베르트는 아직 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슈베르트 그 미완성이 그래서 미완성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아직 중단한 상태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테마가 있는 어떤 그런 음악회를 그 피아노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성악가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첼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뭔가 해보시는 거 되게 저는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한 번쯤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이제 광주에도 홀이 많잖아요. 실제로 실무를 하셔가지고 큰 홀이든 작은 홀이든 대학원 졸업 연주는 학교에서 하시나요? 그럼 본인 연주를 직접 이렇게 뭐 인쇄도 하시고 하셔서 직접 기획하셔서 졸업 연주는 해보시는 걸로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 기획을 하셨으니까 기획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뭐 실무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수업을 저희가 했으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다음 학기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한번 연주를 다 같이 한번 하든지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유스케어든 어디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네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PPT 요거 수업 자료 한번
보실게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써보려고 했는데 써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많이 썼습니다. 네, 공연 예술 경영 부터 보시면 네, 공연은 네, 제작에서부터 이제 무대에 이르는 공동 작업에 의한 종합 예술이고요. 네, 공연 예술은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뭐 전 분야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여지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현장 예술이긴 한데 앞으로는 네, 앞으로는 이런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극단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온라인 생중계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많이 구축한다 그래요. 네, 지금 며칠 전 기사에서도 국립극단에서도 이제 연극을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어떤 그런 체계를 마련하겠다. 또 뭐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온라인 상의 어떤 공연 문화를 이제 가겠다라고 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참고로 하는 책은 그래도 이제 이게 나온 지가 한 4,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상황이랑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현장 플러스 앞으로 현장은 오기까지 지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보다는 지금은 그쵸 온라인으로 뭔가를 다 지금 하려고 이런 뭐랄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온라인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음악회를 기획하는 거 당연히 공연 기획자로서 맞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온라인 SNS 매체 어떤 유튜버 내지는 뭔가 새로운 컨텐츠가 지금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 때문에 너무 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가 잠시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의 공연 본질은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어떤 흐름을 따라서 맞게 가긴 가겠지만 결국에 음악이라는 거는 이런 물론 매체가 앞으로 발달해서 진짜 얼마만큼 온라인상에서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알잖아요. 이 온라인상으로 들을 수 있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콘서트장에서 듣는 라이브만큼 좋은 음악은 없고 CD를 아무리 많이 듣고 물론 유튜브로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실제 공연장에 가서 듣는 라이브만큼 생생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연계가 이렇게 온라인상이 많은 유튜브가 있고 그거는 못 가고 시간이 없고 이렇게 이런 매체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거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공연장에서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연계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뮤지컬 이런 뭐 오페라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여전히 계속 공연이 지속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라이브를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실제로 듣고 감동을 받고 그 공연을 계속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연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그리고 공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 새로운 그 매니지먼트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그 이런 2000년대 이후에 이런 공연 예술계에 좀 더 이렇게 뭐랄까 투자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매니지먼트라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물론 클래식계보다는 사실 대중음악이 더 많죠. 아이돌 스타가 많이 다 아이들이 옛날에는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
뭐 변호사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조차도 우리 애가 아이돌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매니지먼트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이제 저희는 음악을 하니까 매니지먼트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뭐 연예인, 연예계에 있는 매니지먼트, 또 가수, 뭐 이런 매니지먼트까지 하면은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희가 유튜브 상에 봤을 때 공연 기획이라고 했을 때 클래식 음악계 기획은 사실 세 발에 핀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연극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이런 공연 기획에서 그 대중음악 이런 쪽 공연 기획이 엄청 많아요. 그걸 공연 기획을 치면 클래식 음악 무슨 음악회 이런 거는 없어요. 별로. 다 보면은 무슨 뭐 가요, 무슨 뭐 공연, 연기 뭐 이런 공연 기획이 다 그런 쪽이지, 무슨 음악회 공연 기획 이거는 뭐 나오지도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공연 예술 경영, 공연 예술 기획 이런 쪽, 그러니까 그런 전공도 많아졌잖아요. 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전공과가 있고 그런 공연 예술학과 뭐 이런 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분야가 각광을 받고 매니지먼트가 새로운 어떤 직업군이 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벌써 그런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학교에도 그런 유학도 그런 걸로 가고 공연 대학원 이제 그런 예술 이제 경영 이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영학과와 이제 이게 매칭이 돼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사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팬텀싱어라는 거가 이제 뭐 요새 트로트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TV에서. 이제 그런 TV 프로를 보면은 다 이제 심지어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좀 트로트를 좀 해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클래식이 참 인기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냥 일반 분들께서 피아노로 좀 이렇게 트로트를 쳐보시면 좀 어때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폭발적인 인기가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트로트를 하실 생각이 없냐고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그래서 그런 어떤 팬덤이라는 거, 그러니까 TV에 한번 방송에 나와서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지기 때문에 다들 그거에 열광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팬텀싱어 같은 것도 보면은 한번 거기에 이제 나가서,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 기사에 뭐가 났냐면 거기 저는 근데 이제 TV는 없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존 뭔가요? 그 저기 미국 그 예일대 나왔다는 성악가 그 친구가 저는 내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 왜냐면 뭐 팝도 잘하고 또 가요도 잘 부르고 또 뭐 가곡도 잘 부르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낼 수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근데 보니까 예일대 성악과를 나오게 됐는데, 잠시만요. 가곡도 잘 불러요. 아리아도 잘 부르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드레 보첼리 이런 것도 잘 불러요. 그러니까 팝송도 잘 부르고 뭔가 이렇게 크로스오버도 잘하고 그런 걸 잘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TV에 나와서 뭐 물론 1등을 못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인기가 있어진 거예요. 노래를 잘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보면 클래식을 전공을 했고 TV에 나와서 어쨌든 크로스오버를 했고, 근데 이제 크레디아 이제 클래식 매니지먼트사에 이제 소속사를 갖게 됐다.
이제 그 뉴스에 났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클래식 음악계도 약간의 팬덤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연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되게 좋다고 보죠. 근데 이제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계속 이제 좋고, 이 공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클래식을 하고 이제 다 이제 학교를 이제 나가고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또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거고, 또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들, 이제 그 관객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런 분들이 음악회를 계속 오셔야지만 이 공연계가 더 활성화되는 건 맞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연 예술계에서도 그런 것들은 되게 계속 더 지속돼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하는 기획자들이 훨씬 더 새로운 기획력으로 또 좋은 연주자들과 함께 이 공연을 더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음악회를 오고 싶어 해야 되고,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공연장에 자꾸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공연의 좀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는 좀 그러니까 음악회 오면 그냥 졸리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런 거 말고, 음악회가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으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올 수 있는 음악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뭐 떠들어도 되는 음악회 아니면 반려동물 지져도 되는 음악회, 뭐 개들을 위한 음악회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다양한 근데 그런 컨텐츠들을, 그러니까 공연장에서도 그게 뭐 굳이 SNS 상에서 유튜브에서만 하는 거 말고라도, 아니면 그런 동시 송출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가 공연 기획에서도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단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사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한국 공연 기획사가 좀 약간 방향이 대행업,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기획을 하는 거 말고 그냥 연주자 선생님들 공연을 대행하는 일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말고 훨씬 더 뭔가 기획을 해서 새로운 공연계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기획하는 단계가 되면 이제 예산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쪽까지 저희가 이제 더 이렇게 나아가면 사실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서 사업을 따내고 돈을 받고,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거 외적으로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이제 그런 대행까지 하면 더 좋죠. 왜냐면 그런 대행은 실질적으로 공연을 기획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연주자 선생님들 그냥 대관 잡아드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아티스트를 위한 관리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경영의 종류 이제 기능에서 투어가 있어요. 투어 이제 순회 공연이죠. 그러니까 선진국,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투어를 많이 하잖아요. 오케스트라가 뭐 런던 필하모닉, 뭐 아시아 투어 이런 거 할 때 보면 투어는 투어 공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사 경영의 사실은 하나 일부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걸 하나의 다른 경영으로 빼거든요. 왜냐면 투어만 하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투어를 가게 되면은 한번 아시아 투어를 가면 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뭐 한국, 일본 뭐 이렇게 동남아 이렇게 다 이렇게 투어를 하니까 그게 하나의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만 맡아서 하는 이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것도 어떤 그 예술 경영의 한 파트로 이쪽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분 제가 뒤에다가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경영 파트에서 예술가 경영, 아티스트 매니지먼트가 있고 또 극장 경영. 사실 이제 제가 그 뭐죠, 강의 계획서에는 그 테아터 그 매니지먼트는 사실 뺐었었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테아터 매니지먼트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어떤 조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테아터에 뭐 예술의 전당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운영 조직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트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유스퀘어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금호 아시아나 거기 이렇게 그죠? 금호 아톨 거기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조직도 거기는 테아터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예술 단체 매니지먼트가 있으면 거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솔로이스트 뭐 아니면은 교향악단 저희 이제 뭐 그런 많잖아요. 민간 예술 단체.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비영리 단체와 영리 단체가 있는 그런 어떤 예술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저희 이제 기획사 경영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 사실 기획사 운영에 이제 그 경영에 거기에 이제 한 파트가 이제 투어가 있는데 그 투어를 보통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사실 따로 이제 빼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 이제 그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공연 예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공연 예술 경영에서 이제 뭐 생산과 소비, 뭐 수요와 공급. 사실 이제 수요와 공급은 보는 사람과 이제 공연을 제작하는 사람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표 이런 거 여기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연 예술의 수요는 시간이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뭐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있고, 문화적 체험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공연 예술 공급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뭐 개념은 저희가 이제 그 매니지먼트 그거에 이제 뭐 경영으로서의 의미 뭐 그런 거고요. 공연 예술 퍼포밍 아트 매니지먼트. 네, 저희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기획사가 클래시코 매니지먼트 아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아트 매니지먼트가 나오는데 사실 아트 매니지먼트가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티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냥 기획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그냥 아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아트 매니지먼트라고 했는데 저희는 좀 로고가 예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로고가 예쁘다는 거.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어떤 기획사를 경영하는 거, 어떤 뭔가 제가 하나의 그런 걸 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이미지.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미지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 회사의 이미지를 딱 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줄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회사의 로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이런 거 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로고가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로고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죠? 어떤 회사나 어떤 뭐랄까요? 그죠? 어떤 브랜드에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은 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명품만이 아니라 저는 명품 로고는 되게 싫어요. 왜냐면 명품에 로고가 있는, 저는 그런 로고 단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로고가 이렇게 프린트가 돼 있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로고가 주는 이미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로고가 눈에 딱 이렇게 뭔가 각인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 회사의 이미지를 갖는 어떤 그 로고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로고를 만들 때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저희 회사의 로고를 제가 직접 생각해서 만든 건데, 물론 그걸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저희 디자이너긴 하지만,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되게 중요하고, 뭐든지 이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예뻐야 자꾸 부르고 싶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 그리고 로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뭐 공연 경영 기능, 뭐 예술가의 그런 뭐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니까, 그 나라의 어떤 예술가가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가, 저희 보면 저희 나라에 되게 그런 뭐 세계적인 성악가 있는 거가, 다른 나라에도 되게, 너희 나라에 그런 되게 유명한, 뭐 요새는 좀 조성진 되게 그런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한국의 피아니스트들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뭐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 이런 것도 되게 그런 이미지가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되게 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 예술계가 사실은 정치나 경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 꼭 예술가가 나와서 그 음악을 뭐 개막식, 폐막식 이런 거 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 예술이 미치는 자국의 이미지, 그런 것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보시고, 나머지 이제 그 제가 올려드린 그 뉴스 기사 한번 보시면 뭐 딱 이렇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유튜브 영상도 하나 보시라고 제가 2개, 3개 제가 같이 이제 링크 걸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거기 저희 토론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제가 다음 이어서 올려드리고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줌으로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같이 얘기 나누고, 혹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줌으로 만나든지 아니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마스크 네,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